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마켓돈 예민수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5월도 이제 중순을 넘어서 하순으로 갑니다. 지난주는 글로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숨고르게 한 거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요. 우리는 1%, 미국은 2% 정도 조정받았는데 코스닥은 올랐습니다. 뭐 기술주들이 강한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경기 회복 이런 과정에서 언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IT 기술주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인데 미국의 나스닥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한데요. 우리 코스닥이 뭐 전 세계적으로 강한 흐름세입니다. 그런 모양들이 이번 주에도 펼쳐질는지 일단은 뭐 시장 분위기는 위아래 조금 지수가 갇혀 있을 걸로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뭐 여전히 중소형주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언택 관련주, 성장주 주목할 필요가 여전히 있어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이야기합니다. 월요일은 또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장용혁 팀장님 만나는 코너 곧바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고민들,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요일 첫 코너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입니다.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직 뭐 미국은 환자가 이렇게 확연히 꺾여서 이제 진정됐다 이런 기미는 아직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지표도 뭐 다들 안 좋다고 하고 국내 담당자들도 뭐 다 안 좋다고 그러는데 지수는 강한 흐름이고요. 미국은 마이너스 금리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네, 불편한 얘기죠. 네. 그래서 지난주 방송에 이제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지난주 방송 나와서 여기서 더 치고 가기에는 뭐 국내나 뭐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좀 버거운 거 아닙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치고 가진 못한 상황이었죠. 네, 지난주는. 뭐 추가적인 탄력성이 많이 감소했죠. 네. 뭐 좀 이따가 차트에서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5월 들어서 한 4월까지는 제일 강한 우리 국내에서 수급 주체 꼽아보세요라고 얘기하면은 뭐 개인 투자자, 네. 뭐 동학 개미운동이라고 불렀었죠. 뭐 그거 말고 기관들 중에서 그래 여기가 사면 오르더라. 대표적인 게 어디였어요? 연기금 아닌가요? 연기금이었어요. 네네. 근데 지난주 5월 들어서 보니까 확연하게 연기금의 매수가 떨어졌어요. 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날 지난주 지수가 오른 게 수요일하고 금요일인데요. 수요일 날 뭐 월요일, 화요일 좀 밀리고 수요일 날 18p인가 아마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날 연기금이 한 번 샀고요. 목요일 날 또 팔았고 금요일 날은 연기금이 2천억 넘게 샀는데 얼마 올랐어요? 우리 금요일 날 시장에서 2포인트 올랐어요. 2포인트. 그러면 연기금이 뭐 수급 리드 장악력도 뭐 상당 부분 떨어진 데다가 이제는 뭐 사도 예전만큼 탄력적으로 안 오르는 국면이 왔다라고 하면 새로운 수급 주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수급 주체 어디를 기대해야 될까요? 더 올라가려면 외국인밖에 없는 그동안 거죠. 신나게 팔았었던 외국인이 사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도 우리 봤던 것처럼 하루에 뭐 많게는 5천억 넘게 뭐 적게 팔면은 뭐 한 3천억대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외국인은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 수급이 되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냐 없냐를 체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말에 뉴스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화웨이 얘기서부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이 화웨이 때린 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작년에 이미 나왔던 조치니까요. 이미 뭐 작년에 화웨이에다가 뭐 반도체 집어넣지 마라는 얘기는 뭐 이미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겨냈어요? 화웨이 자회사 중에 이제 하이실리콘이라고 있어요.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인데요. 얘네들은 딱 설계만 해요. 못 찍어내죠. 뭐 어디에다 찍었을까요? 대만 TSMC한테 이제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한 거죠. 그걸로 버텨왔어요. 근데 중국이 이제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TSMC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TSMC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 15일인가에 내가 미국에다가 15조 원 투자해가지고 파운드리 공장 하나 세우겠습니다. 나 잘했죠, 트럼프?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잘했어라고 대답을 해줬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나온 반응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라고 반응이 나와버린다라는 거죠. TSMC 매출에서
화웨이가 몇 위일 것 같으세요? 몇 위일 것 같으세요? 글쎄요. 네. 2위입니다. 네. 1위는 어딜까요? 애플입니다. 네, 1위 애플인 건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작지 않은 충격이죠. 그럼 이쪽에다 반도체 집어넣지 마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화웨이는 앞으로 뭐 스마트폰 뽑아내고 태블릿 뽑아내고 할까요? 힘들어진다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자체로 못 삼성전자 찍으니까. 하이닉스 사가면 국내 업체에게는 호재인데 우리도 뭐 마찬가지로 제재를 미국의 들어갈 압박을 테니까 받겠죠. 이번 제재 내용이 네. 미국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설계 소프트웨어, 뭐 회사 이름 뭐 카덴스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 뭐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뭐 이런 데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거나 뭐 미 기술, 장비, 뭐 사실 우리 지금 그 반도체 뽑아내는 장비 중에서 국산화된 거 몇 개나 있어요. 대부분 미국 거거든요. 이거 이용해서 반도체 생산하는 기업들은 화웨이한테 반도체 수출하려면 미국한테 허가받으라는 거거든요. 미국이 허가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다. 하이닉스 지난해 매출의 50%가 중국입니다. 삼성전자 작년 매출의 25%가 중국입니다. 그러면 이거 수십조에 달하는데요. 영업이익률 계산 한번 해보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몇 조 원의 어닝이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 조치는 9월서부터 시행될 거고 뭐 9월 뚜껑 열었을 때 이대로 될지 안 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뭐 중간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요. 우리 트럼프 얘기하고 나서 바뀐 거 여러 번 봤잖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반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국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면 우리 시가총액 넘버 1, 2 기업인데 이 기업의 가이던스를 밀어내야 되는 요인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외국인 수급이 뜨겁게 부활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이건 뭐 차트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작년 연말이었었나요? 왜 장단기 금리 역전 나왔습니다. 뭐 이거 뭐 웃자면 좋을까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던 거 작년 하반기 때 기억나실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 시장이 깨지던데라고 얘기하다가 코로나가 왔죠. 그러면서 그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로 시장이 밀렸던 건데 우리 지금 한번 장단기 금리차 한번 보고 지나가죠. 여기 보시면요.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가 예전에는 마이너스 들어가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때 장단기 금리차 마이너스 왜 났어요? 왜 났습니까 그때? 장기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예. 네. 단기 금리는 이 플랫하게 서 있는데 네. 장기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 장단기 금리 마이너스가 발생을 했어요. 이건 뭐 자금 경색 올 때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 당장 돈 못 구하니까 단기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단기물이 안 빠지고 장기 금리는 어차피 성장성 떨어져 있으니까 금리 밀려야 돼. 그럼 장기물만 빠지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시그널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이죠. 근데 최근에 한번 보시면 이 스프레드가 장단기 스프레드가 빠르게 튀어 올라옵니다. 그러면 뭐 얼마 전에 안 좋다 그랬으니까 튀어 올라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내부로 들어가서 내용을 한번 봐야죠. 내부로 들어가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기물도 빠지고 10년물도 빠지고 2년물도 빠져요. 이건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어디가 더 밀려요 지금? 단기물이 더 밀려요. 밀리는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뭐 저는 그 시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파월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선을 확실히 긋고 있거든요. 저는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년에 예상되는 금리 뭐 불러요? 지금 제로인데 어디 부릅니까? 마이너스 불러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단기물 중심으로는 일단 반영하고 보는 거예요. 장기물보다는 단기물이 더 밀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단기 이 마이너스를 치면 장에서 단을 빼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플러스 값이 커지겠죠. 그러네요. 이 그림이 나오는 게 최근에 장단기 스프레드 튀어오르는 이슈입니다. 경기가 좋아져서 장단기가 튄 게 아니고 긍정적인 장단기 스프레드 튀는 건 뭐예요? 장기금리가 장기금리도 올라가야죠. 올라가고 네. 단기금리도 올라가는데 장기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 왜냐면 듀레이션 크니까 더 많이 올라가는 거. 이 그림 띄는 게 일반적인 스프레드 증가할 때 긍정적 해석이죠. 근데 지금은 스프레드가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 이유가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마이너스 금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 키커런시, 넘버원 키커런시 기축통화 달러가 마이너스 금리를 치기 시작하면 다른 뭐 주변국 통화들은 이거 금리 받기 미안해지죠. 넘버원 통화도 마이너스 금리가 제공을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자를 받아 먹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 계산이 이제 꼬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얘기 한번 해보죠. 이제 많이들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아르헨티나 얘기를 몇 번 하셨는데 지금은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요. 오는 금요일입니다. 22일이면은 지금 650억 달러 규모의 아르헨티나 채권에 대해서 채무 재조정을 해주거나 디폴트로 가거나 네, 아니면 유예 조치를 해주거나 뭐 그러려면 유예 조치 해주려고 그러면은 이자 내줘야죠. 5억 달러입니다. 그러면은 아르헨티나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국채 지금 만기 도래하는 것만큼 메꿔줄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만 보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650억 달러인데요.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환보유고가 박살이 나 있습니다. 그럼 배째라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요즘 뭐 신흥국 하나 터진다 그래서 시장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요즘처럼 추가 상승에 대해서 약간 버거워하는 국면이 온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흥국 저렇게 되면 안 좋지 않아요? 그래서 EMBI 스프레드가 안 빠져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흥국 통화값이 지금 죽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뭐 하나 터지고 혹시나 코로나 전이도 위험하지만 신흥국 그 리스크 전이도 굉장히 심각한 이슈잖아요. 시장에서 쳐다본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화웨이 얘기가 주말 사이에 뭐 꽤나 크게 나왔고 이번 주에는 신흥국 쪽으로 불리한 그림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고 미국이 지금 화웨이 열심히 때리면 뭐 다음 코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게 트럼프의 재선 전략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보다 다른 쪽이 더 많이 빠지는 좀 미국은 왜 강보합 나왔는데 우리는 왜 빠지지? 라고 얘기하는 시장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이 그림 하나 보시면 지금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보죠. 돈을 풀었어요. 돈값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디가 유리할까요? 생산이 유리할까요? 소비가 유리할까요? 소비가 유리하죠. 네. 그러니까 돈값을 떨고 놓으면 지난번에 금융위기 터졌을 때 제로금리 만들고 양적 완화하면서 이거 이제 자산 인플레이션 만들고 소비를 진작하는 거 이거는 뭐 괜찮은 조치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가 공급망 충격을 상당 부분 안긴 상태에서 화웨이까지 저렇게 때려내면은 소비가 높은 국가가 불리할까요? 생산이 높은 국가가 불리할까요? 생산이 높은 국가가 불리할 겁니다.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 GDP의 70%는 소비입니다. 네. 그러면 지들은 제조업 비중이 많이 낮겠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애들은 요 앞단에 있는 애들일 거라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코로나 뭐 유로존 펀딩 만들자라고 하면은 독일이 뭐라 그래? 입이 대빨 나오죠. 야, 내가 돈 제일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는 좀 뭐 그래. 일본은 지금 뭐 이거 뭐가 되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베가 뭐 완전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뭐 이런 상황이고 이건 선진국 쳐다본 거고요. 그러면은 신흥국단에서 한번 제조 베이스 높은 애들 한번 추려보죠. 대만 뭐 대표적인 게 뭐 TSMC만 하더라도 위탁 생산이잖아요. 뭐 한국, 중국 뭐 이런 쪽들이 이 제조 베이스가 높습니다. 그럼 지금 현 상황에서 뭐 중국은 그나마 이제 안에 소비 시장이라도 있고요. 뭐 규모가 크고 땅덩이가 크고 인구도 많고 하니까 그래 니들은 뭐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다만 우리나 대만 같은 입장에서는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증권방송이니까 밸류에이션 얘기 안 할 수도 없는 게 지난 금요일날 다 똑같이 느끼셨을 텐데 지난 화요일, 수요일 날 미증시가 꽤 빠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2%씩 네. 빠졌으니까. 그리고 목요일 날 한 2% 빠져서 출발하다가 한 플러스 1점 몇 프로를 만들어냈죠.
그날은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뭐 3일간 그래도 6% 이상 밀어냈으면 그럼 뭐 자율 반등이라도 나오겠다.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금요일 날 한 1% 조금 넘게 이제 빠져서 출발을 하는데 이거 막판에 한 30분 정도 이 시간 만에 이제 다 말아 올려버렸거든요. 그거 보면서 다들 이거 왜 올라가는 거지? 이거 뭐 중국이랑 좀 불리하게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도저히 뭐 위로 뽑아 올릴 요인을 찾기가 어려운데 뭐 소비 심리 생각보다 잘 나온 거 소매 판매는 3월보다 4월이 2배수 박살이 났는데 그럼 과연 요 지표 가지고 시장을 말아 올렸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게 락다운 해제되고 나면은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거야 라는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 얘기를 반영하면서 올라온 밸류에이션이 이만큼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작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20배 이상 아무리 미증시지만 20배 이상 멀티플 올라가서 거래한 적 최근 없잖아요. 얼마 전에 20배 근접했다가 한번 코로나 두드려 맞고 떨어진 거니까. 근데 지금은 더 많이 올라왔어요. 이 얘기 뭘까요? 어닝이 그대로 서 있는데 배수를 더 준 게 아니고요. 어닝은 빠지는데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주가 뽑는 공식이 뭐예요? EPS 곱하기 PER이잖아요. 근데 주가가 오히려 더 올라와 있는 국면이 되다 보니까 PER이 급증을 하는 겁니다. 우리 PER 높은 증시 좋다 그래요? 안 좋다 그래요? 부담스럽죠. 부담스럽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미국에서 나오더라.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보자. 과연 주가는 뭐 나스닥은 지난주 뭐 신고가 뭐 레벨 뭐 요 얘기 하던데. 그러면 주가는 다 채웠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럼 문제 생겼었던 하이힐드는 어떻게 되냐? 우리 하이힐드 어떻게 되나 한번 궁금하잖아요. 보시게 되면 투자 등급 채권은 채웠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뭐 주가도 채웠으니까. 그럼 하이힐드가 일정 부분 채워놨어야 더 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하이힐드는 한 반 메꿨어요. 그러면 뭐 옆에 리츠도 한번 보죠. 지금 뭐 뉴욕의 공실이 어떻고 뭐 렌트료를 못 내는 뭐 웃자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리츠가 소위 말해서 박살이 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락다운 해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게 시원치 않아요. 아직 불안하다 이거네요. 네. 그런데 딱 채워낸 게 하나가 있어요. 유가도 박살이 났는데 유가도 지금 뭐 열심히 올라서 6월물 기준으로 30불 겨우 된 거잖아요. 연초에 60불이었잖아요. 그럼 절반밖에 못 채워냈다는 얘기인데 다 채워낸 거 딱 하나. 금. 주식밖에 없어요. 아니, 금은 뭐, 금은 유동성 값하고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금 채워내고 주가가 상당 부분 올라와 있더라는 겁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내 시장에 반영해 놓고 보면 지난주도 보니 더 이상 연기금이 수급리들을 안 하더라. 지난주에 월화수목금 중에 월화 목은 시장이 10포인트대로 빠졌고 거래소 기준으로 수요일 날 18p인가 올랐고 금요일 날 2p 올랐는데 연기금 산 날은 수요일 금요일밖에 없더라.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2,000원 넘게 사는데도 2p밖에 안 오르더라. 그러면은 더 뽑는 게 쉬운 구간이느냐 아니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이느냐. 여기에 의사결정해야 되는 거고 저는 여전히 후자 쪽에 좀 무게를 두는 게 맞는 전략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예. 밸류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한번 잣대를 가지고 점검을 먼저 했고요. 제2차 미중 무역 전쟁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재선을 위해서 중국을 희생양으로 지금 삼으려는 트럼프의 전략인데 다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주가가 훅 밀린다. 그러면 또 트럼프에게 근데 좋은 건 아니죠.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도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될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될까요? 예.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예. 어려우니까 두 마리 토끼 맞아요. 못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번 트럼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트럼프가 입버릇처럼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게, 야, 봐,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아메리칸 퍼스트 전략을 쓰니까 어디가 제일 살기 좋아졌는지 봐봐, 어디 주가가 제일 좋았는지 봐봐.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딱 터지고 주가가 박살이 나니까 트럼프가 이제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요즘 제롬 파월을 아주 쥐잡아 먹죠. 마이너스 금리 우리도 선물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막
프레셔를 집어넣고 있으니까요. 뭐 지금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최고 업적이라고 얘기했었던 주가마저 박살났어요. 그럼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왜 박살났냐는 거죠. 이 코로나 때문이다. 근데 요즘 이 트럼프가 요즘은 그 단어를 안 쓰던데 우한 바이러스라 그랬죠. 우한 바이러스, 우한 코로나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발원지를 아예 중국으로 찍어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미국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이렇게 바깥에도 못 나가고 커피도 못 사 먹고 뭐 집에만 앉아 있어야 되고 주가도 빠지고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그 책임이 중국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면 너네가 내 청구서를 좀 내줘야겠다. 너네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힘들어졌으니까 너네는 지금 청구서를 좀 받아줘야 되겠다. 뭐 1조 달러 관세 막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이거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우리 정치인들은 다 뭐 비슷하잖아요.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뭐만 일단 나오면 돼요. 분위기만 타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중국을 좀 괴롭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지지율이 예전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올라타는 구간이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빠지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돌려 세워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연일 중국을 때리죠. 중국 때문에 코로나가 왔고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힘들어졌으니까 중국이 책임져라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글에서도 보는 것처럼 미 국민들도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 대해서 호감이에요, 비호감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요즘 호감이 많겠어요, 비호감이 많겠어요? 비호감이 많죠. 그러면은 정치인 입장에서는 중국을 깨는 게 유리하겠어요? 감싸는 게 유리하겠어요? 아유, 감싸면 끝나죠. 깨야죠. 깨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만들어내는데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지율이 조금 트럼프 재선 11월 저거 예정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낮아요. 그러면은 미국은 트럼프는 중국을 더 때릴까요? 아니면 때리다 말까요? 계속 때려야죠. 더 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중 무역 전쟁 가지고 꽤나 우리 피곤했었잖아요. 그 그림이 지금 이 코로나 겨우 지금 이겨내야 되는 형국에서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담을 안고 있는 국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약간 위가 뚫려 있습니다라고 보는 시각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약간 보수적 스탠스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코스닥이 이제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급락하는 것보다 낫죠, 사실은. 뭐 맞죠. 고민스럽고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밸류보다 아래쪽에서 한참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낫긴 한 건데 추가적으로 이제 사고 들어가기가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죠. 예, 전략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막 빠져서 내려올 때는 이거 지금 사면은 먹긴 먹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살 수라도 있죠. 네. 지금은 이거 지금 사도 될까요? 제 손도 얼어 있는 국면이면은 사실 의사결정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1900p 이상에서 우리가 이 무리함을 계속 고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무리를 좀 떨어내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V턴을 그려냈는데 V보다는 W가 매매하기 쉽거든요. 이익을 만들어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스탠스를 열어서 보시는 게 지금 현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월요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